부모님께 스마트폰을 가르쳐드리면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기능을 또 물어보고 직접 시범 삼아 보여드렸던 작동법도 그거 어찌 하던 것이냐 하고 다시 물으시죠. 한 번은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알려준 대로 알아서 한번 해봐.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동자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괜히 네 시간을 빼앗는 것 같네. 화를 내거나 혼내시지 않고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아, 우리의 관계도 세월을 따라 달라지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내 안부를 먼저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젠 내가 부모님의 하루를 흘러가는 시간을 먼저 살피고 다가가 품어주는 역할이 된 거죠. 오늘 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밀레니얼, Z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온 가족이 서로 이해하는 이곳은 뉴즈앤더시티입니다. 수요일 뉴즈앤더시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가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뉴즈앤더시티에 특별한 게스트가 한 분 오셨는데요. 왠지 본 것 같은 이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회 뉴즈앤더시티에도 왔던 크리에이터 시즈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주에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아, 정말요? 네. 다들 특히 작가 찐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시즈남님이 그렇게 맛깔나게 잘해주셨다고. 준비된 게스트.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날 급섭외가 됐는데 그쵸? 이렇게 준비된 게스트였을 줄이야.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네, 나너님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세대별로 가장 많이 쓰는 앱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을 분석한 통계들이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이런 통계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마침 YG앱이라는 데이터 분석사에서 2019년 한국인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세대별 어플 사용 현황을 발표했어요. 공통적으로 전 세대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은 너튜브였고요. 깨톡은 10대, 20대, 30대, 50대 이상 사용자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앱이었어요. 의외로 앱을 사용하는 세대차가 많지 않아요. 약간 정도의 차이 정도? 특히 최근 들어서 부모님 세대에서도 너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져서 너튜브 어플 깔아드리고 가입해서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게 됐다는 얘기를 종종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창 미스트 땡이 엄청 유행했을 때 어르신들께서 송가인님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한창 송가인이 BTS보다도 더 검색량이 많았었다고 해요. BTS보다도? 네. 진짜 그만큼 어른들의 파워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면 어쩌면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세대 차이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스마트폰 세대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지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트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잘 다루시지 못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자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미안한 거죠. 눈치가 보이고 이걸 물어보면 되는데 자식이 또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는 맞아. 게 있어서 다 못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안 미안해 하시던데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노님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오. 친절하게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알려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보통은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얘야 나 이거 알려주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스타일이신지. 저는 이제 처음 설명 드릴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되게 설명 잘 해드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도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긴 해요. 저도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보통 반응을 하시잖아요. 네. 이 버튼이 뭐냐 해서 시작해서 어디 클릭하는 거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아빠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라고. 소름. 아니 적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튜토리얼처럼 이렇게 적어 놓고 나중에 그 스텝 그대로 보고 하시면은 저한테 또 안 물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적어 놓고 하는 게 어떻겠냐. 저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심지어 저는 적어서 드려요. 드리는데 네. 그걸 잃어버리세요. 적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물어보는 게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음. 일단 연세가 그쵸. 있으시니까 그냥. 네. 아, 그러면은 부모님 세대에서 너튜브를 많이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바로 저희가 시즈남님을 부른 이유가 있죠. 시즈남님이 시즈남이란 계정도 운영을 하시지만 시즈남님이 또 다른 부계가 있죠. 바로 뭘까요? 하늘이라는 계정입니다. 네. 그 계정이 어떤 계정이죠? 뭐 띵동에서 하는 계정인데 그 계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 앨범처럼 하고 싶었던 계정이었어요. 아마 지금 저처럼 뭐 딸이나 아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너튜브 한번 해볼까? 아기들 계정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 나도 촬영해볼까? 맞아요. 그 생각을 많이 아마 100% 하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꼭 그런 너튜브 우리 아이를 위한 너튜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해야 될 이유부터. 해야 될 이유부터 네. 일단 그 아이들과 좀 더 소통하는 창구가 돼요. 그게 왜냐하면 뭐 저희들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나이를 먹어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통할 그런 가짓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저번 그 라디오 때 그 어린 사람들과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런 비슷한 류거든요. 그 너튜브를 하면서 부모님이나 내가 또 나의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카메라 핸드폰으로 백날 찍어봤자 사실 안 보거든요. 그쵸. 사진 속에 아마 몇천 장 몇만 장씩 맞아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다시 안 보게 되는데 너튜브 같은 데다 영상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보게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도 딸이랑 같이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딸이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똑같이 놀이처럼 똑같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딸이 그런 영상에서 했던 행동을 나한테 보여주면 그 영상에서 내가 했던 걸 내가 받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놀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나쁜 점 네. 나쁜 점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기들을 키울 때 그런 너튜브나 이런 채널 촬영을 하다 보면 아이한테 집중을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아이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렇게도 찍어보고 싶고 아이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어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통제가 안 되고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저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눈앞에 있는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나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느낀 게 언제였냐면 너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구독자가 100명이 됐어요. 네. 100명이 됐는데 그때 시기가 딱 키즈 펜션에 이제 가족들이 놀러 갔을 때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놀러 와서 펜션이기도 하고 하니까 케이크를 하나 사서 100명 축하 영상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세팅을 막 했죠. 네. 케이크를 놓고 하늘이가 좀 어렸으니까 이제 아기 의자에다 앉혀놓고 이제 카메라 막 세팅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케이크 빨리 만지고 싶은 거죠. 먹고 싶고. 근데 나는 그걸 이제 촛불 켜가지고 막 불고 이런 걸 찍고 싶은데 하늘아 잠깐만 기다려줘 이랬는데 아이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이미 케이크는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문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뷰파인더에 보이는 애를 보고 있다라는 그 기분이 딱 들면서 뭔가 하나 띵 맞은 것처럼 그러고 나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그 뒤로는 또 좀 했는데 아마 작년 어린이날까지 찍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걸 거의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찍혀져 있는 영상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해서 만들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띵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띵동은 조금 더 가볍게 찍을 수 있으니까. 띵동은 워낙 쇼폼이다 보니까 굳이 제가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지 않아도 그냥 짧게 어떤 재밌는 상황 하나만 찍으면 영상이 나와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너튜브나 이런 매체에 워낙 일찍부터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거부감이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빠가 뭐 시키는 거 이런 데는 거부감이 있는데 뭔가 촬영을 하고 그런 게 올라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런 데는 거부감이 없어서 ASMR 이런 거 마이크 하나 지워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아서 막 밥 먹으면서 ASMR 마이크 가지고 우와. 하고. 그래서 띵동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띵동이 자녀와 부모들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까 전에 앞서 설명을 했던 앱의 다운로드 관련된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기사에서는 띵동이 10대에서는 완전히 10위권 안에 거의 1등 앱으로 있었고 20, 30대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40, 50대에서 10위권 안에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띵동이 40, 50대에 다운로드 10위권 안에 들어있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녀들이 맞아요. 띵동을 맞아요, 하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제 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띵동을 보게 됐다라는 그런 거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시즈남님이 하늘이와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손녀를 보기 위해서 아, 그 띵동을 설치하고 보세요. 손녀딸 그 짧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기 위해서 띵동을 깔고, 너튜브도 마찬가지로 너튜브도 손녀의 모습을 하늘이네 TV에서 보기 위해서 까셨었고 띵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까시더라고요. 방금 시즈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보다 더 어른 세대, 어떻게 보면 시니어라고 하는 세대들도 이제는 진짜 이 앱을 다운받고 보는 그런 거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젊은 노인 욜드라고도 부른대요. 이게 욜드. 영과 올드의 합성어인데요. 욜드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5060 세대도 이커머스에 눈을 떴다고 하고 저희만 해도 띵동을 봐도 좀 시니어 세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많이 있죠. 보셨죠? 네.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점점 이런 경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오, 정말요. 멋있고. 그 막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제 맞아, 노부부가 맞아, 또 맞아. 이렇게 운영하시는 계정 되게 멋있고 또 막 손녀랑 할아버지랑 같이 하는 계정도 있고 이런 거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제 거를 보려고 띵동을 다운로드 받으셨는데 네. 초반에 이제 항상 제 거 어떻게 보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다가 이제 요즘엔 이제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보는 컨텐츠만으로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혼자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크크크 거리시면서 보고 계시길래 아 이게 진짜 신기한 플랫폼이다. 오. 그렇게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자기 뭐 가족, 친구, 지인을 보려고 했다가 맞아요. 이제 틱톡은 네.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피드에 저절로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올라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그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